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제 채널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근데 다들 미국에 왜 오시려고 하시죠? 아마도 미국에 가면은 한국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가면은 뭐 잘 살 거다, 뭐 그런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미국이 한국 직장보다 돈을 많이 주는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일을 해도 한 2배 정도 미국 직장이 돈을 많이 줍니다. 그 사실 연봉은 한 1.5배 정도 높은데 한국보다 한국은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미국 직장은 일을 많이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일하는 걸로 치면은 한국보다 2배 이상의 그 가치가 있는 게 미국 직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직장에서 살면은, 돈 벌고 살면은 훨씬 풍요롭고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한인들이 미국에 와서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한국보다 분명히 풍요롭고 한국보다 분명히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미국에 다니는 건데 한국에 살 때보다 훨씬 가난하게 삽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에 와서 원래 한국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항상 남에게서 찾아요. 그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잘못되고 삐뚤어진 가치관은 어디서 오냐면 유교에서 옵니다. 선비 사상이죠. 조선시대 선비들 보면은 와이프랑 자식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갓 쓰고 도포 쓰고 쿨하게 성리학 경전을 읽는 거를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상이 있어요. 즉, 남 보여주기에, 남 보기 위해 그럴싸한 학식이 있고 그런 멋진 형식을 가진 선비가 멋지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거의 한 조선왕조 600년 동안 유지했던 게 조선이잖아요. 아직도 그게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학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요. 경기도 수도권에 전자공학과를 나오는 게 먹고 살기는 인서울의 초명문대 철학과 나오는 것보다 훨씬 먹고 사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 수도권에 전자공학과 나오면 뭐 1류 대기업은 못 들어가더라도 뭐 2류 대기업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들어가면은 연봉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학벌을 못 버려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막 뭐 체대, 음대, 뭐 미대, 뭐 철학과 이렇게 나와봤자 돈도 못 벌지만 이렇게 학벌만 있는 이런 데를 아직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비 사상입니다. 나는 가난해서 곧 죽어도 남 앞에서 갓 쓰고 도포 쓰고 나 명문대 나왔다 이렇게 체면 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미국에서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 때는 그 남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있지만 미국에 오면은 이 한인들 중에 이 재벌들이 꽤 많아요.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거든요. 준 재벌들이 많은데 여기에 또 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서민인데 이 그 서민이면서 자기는 이 미국에 사는 준 재벌 한인들을 보고 나도 독일차 사야겠다. 나도 저 정도 평수에 수영장 있는 아메리칸 스타일 하우스 나도 구매해야겠다 하면서 무리해가지고 집 사고 차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한인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되게 가난하게 삽니다. 대부분 하우스 푸어, 카 푸어예요. 저는 미국에서 그 만난 한인 커플 중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동네 한인이었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자기 차, 독일 차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매한 집이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든다 막 집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인들끼리 그 같이 삼겹살 구워 먹기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고기를 사면서 한 20불 정도, 한 2만 원 정도 고기값으로 거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2만 원 낼 돈이 없는 거야. 2만 원 낼 돈이.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독일 차 타고 그 집에 굉장히 좋은 집 이렇게 융자 받아가지고 모기지 받아가지고 샀다고 자랑하면서 동네 한인들 모임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데 2만 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빚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빚을 한번 지게 되면은 그 이자가 있습니다. 빚내서 독일차 탈 수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은 그 자동차 론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뭐 5년 동안 갚는 할부도 있고요. 그 신용만 좋으면 그 이상도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 집은 30년 할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십 년 할부 인생이면은 이게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빚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 뭐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한인들 보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독일차 사야겠다. 나도 지금 형편은 안 되지만 나도 아메리칸 하우스 뭐 수영장 있는 집 하나 모기지 받아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안 쓰는 게 최고의 재테크예요. 미국 가서 서민인데 재벌처럼 허세 부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허세 부리냐면 결국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남은 독일차 타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차 타면은 이게 쪽팔린 거예요. 남은 수영장 있는 아메리칸 하우스 구매했다고 하는데 나는 조그만 그 아파트 원룸에서 렌트 살고 있으면 그게 쪽팔린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열등감 때문에 결국에는 빚내서 무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빚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 더 가난해집니다. 왜냐면 그렇게 무리하게 빚내면 어느 순간 직장에 잘리거나 뭐 뭔가 아프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사건이 딱 터지면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빚내서 산 독일차를 중고차 시장에 헐값에 팔아버려야 되고 빚내서 산 집인데 이거를 또 헐값에 은행에 저당 잡히고 팔아가고 그래서 쫄딱 망해서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노후에 길바닥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재테크는 뭐냐면 안 쓰는 거예요. 근검절약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셔 살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고 그렇게 해서 현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그때 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을 하든 땅을 사든 뭐 부동산을 사든 그때 하는 거예요. 빚내서 뭐 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왜냐면 언론이나 미디어는 자꾸 빚을 지도록 빚내는 게 아주 좋은 기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죠. 빚 내면요 이자가 있어요. 이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빚을 제로로 만드는 삶을 1순위로 하세요. 저는 지금 빚이 없어요. 저는 빚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에 여유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남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남 부러워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SNS를 안 해요. 그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막 일촌 맺고 막 서로 사진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안 해요. 그걸 끊으면서부터 되게 건강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알고리즘이 세팅돼 있어서 그 SNS 하면은 끊임없이 나보다 잘 사는 누군가랑 나랑 계속 비교합니다. 인공지능이 그 사진을 다 디텍션 해가지고 사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하고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쓴 포스팅을 가져와서 이 사람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럽죠. 부러우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인공지능이 되게 똑똑한 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랑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랑 인간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의 사진을 볼 때 더 끌려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게 SNS입니다. 그러니까 SNS 계정만 끊어버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